에즈락 B550M 프로4 메인보드, 에즈락 B550M 프로4 메인보드 리뷰해 드리겠습니다. 여기 오른쪽 아래 보시면 그 M.2 SATA 방식의 SSD를 미리 제가 장착을 했습니다. 요거는 이제 일반적인 M.2 조립하고 똑같고요. 그 다음에 약간 왼쪽 위에 보시면 그 M.2 NVMe 그 SSD를 장착할 수 있는, 요 메인보드는 M.2 NVMe 그 꽂는 자리에 방열판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. 요 방열판을 한번 떼어내고 그 밑에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방열판을 지금 떼어낸 상태고요. 방열판을 이렇게 보시면 뒷면에 써멀 패드가 달려 있습니다. 써멀 패드. 이제 저 써멀 패드가 M.2 NVMe하고 밀착이 되면서 이제 열을 전달받아서 이렇게 그 뿜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. 근데 이게 보니까 이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요 M.2 NVMe 자리에다가 그 먼저 NVMe를 꽂고 그 위에 방열판을 덮은 다음에 왼쪽 같은 경우는 NVMe하고 방열판을 겹쳐서 한 번에 나사를 끼우게 돼 있는 방식인 것 같아요. 근데 또 보니까 다른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방열판이 NVMe보다 길어가지고 밑에 NVMe를 나사를 채워서 장착을 하고, 그 다음에 이제 그거보다 긴 방열판을 덮고 더 왼쪽에다가 나사를 따로 채우는 방식으로 된 메인보드도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요거는 그 메인보드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메인보드를 고르실 때 그런 점을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십시오. 근데 이제 이 방식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채우니까 나사는 하나밖에 필요 없고 그 스탠드오프도 하나밖에 필요가 없어서 좋긴 한 것 같은데, 근데 두 개를 겹쳐 갖고 장착을 할 때 이 써멀 패드가 이제 그 좀 위치를 잘 잡지 않으면 조금 번거롭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. 방열판이 좀 더 길어 가지고 왼쪽에 따로 나사를 채우는 경우 같은 경우는 그럴 위험성이 없으니까 좋긴 한데, 여기 요 나사하고 스탠드오프가 하나씩 더 있어야 된다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. 오늘은 처음 써보는 공랭 쿨러인데요. 이거 발음을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겠어요. 알세이인가? 알세이. 하여튼 M120입니다. 알세이에. 요 공랭
쿨러가 보니까 좀 평가가 괜찮더라고요. 그래서 한번 그 다음에 우리 AMD CPU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무법 현상 방지하는 그런 키트도 뭐 있다고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구입을 했습니다. 가격은 29,500원, 배송비 포함하면 32,000원 주었습니다. 요게 보니까 그 무법 방지 키트라고 하는 건가 본데요. 예. 한번 이번에는 이걸로 한번 장착해 보겠습니다. 네, 알세이의 M120 그 공랭 쿨러를 꺼내 봤습니다. 요게 이제 그 기본 브라켓인데, 요게 이제 굉장히 장착하기가 좀 편리한 브라켓이거든요. 여기에 요 팬을 떼어내지 않고 장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한데, 이 무법 방지 AMD CPU 무법 방지 키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요 기본 브라켓은 떼어내고 그 자리에다가 설치를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.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게 택배를 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번 요걸 쓸 수 있으면 한번 장착이 편리한 이 기본 브라켓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보시면 여기 이제 그 연결하는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, 여기 이제 기본적인 전원, CPU 팬 전원, 전원 연결해 주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요게 여기 하나 이빨 4개인데 핀이 4개인데 이빨 하나 빠진 거 있죠. 요게 그 ARGB, 그러니까 연동 RGB를 사용하기 위해서 꽂아주는 겁니다. 근데 이게 이제 꽂는 소켓 단자가 없는 메인보드도 있어요. 근데 이제 지금 오늘 제가 사용할 에즈락 B550M 프로4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요 5V RGB 연동 RGB용 요 단자가 있습니다. 2개 있습니다. 2개. 그래서 여기다 꽂아주면 이 메인보드하고 그 다음에 다른 쿨러들이 있잖아요. 다른 쿨러 팬들, 다른 쿨링 팬들하고 같이 연동이 돼 가지고 이게 이제 LED가 연동이 되죠. 요거 없이 그냥 요 메인 전원선만 꽂아도 이 LED는 작동을 합니다. 근데 이제 다른 거하고 연동은 되지 않고 이제 혼자서 이제 작동을 하는 거죠. 혼자서. 그리고 요거는 그 5V 그 단자가 없는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 그 SATA 포트 그 뭐 연결해서 쓴다는데, 뭐 저는 이거 쓸 일은 없을 것 같아요. 하여튼 요거니까 예비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. 예비적으로. 일단 요걸 보시면 여기 요 받침대에 AMD라고 써져 있는 부분이 있고, 반대편엔 인텔이라고 써져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AMD CPU 같은 경우는 AMD가 보이는 부분을 그 메인보드 뒤편에 갖다 이렇게 붙이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저 받침대 부분에 요 나사
초점이 잘 안 맞는데요. 요 나사를, 요 나사를 밑에 받치는 것 같습니다. 요 화면에 보이시는 거를 뒤쪽으로 끼우고요. 그 다음에 여기 플라스틱 패드 같은 거, 요걸 위에 이렇게 끼워 주시는 겁니다. 근데 이게 잘 안 들어가네요. 그래서 저 지금 한참 유튜브 검색해보고 지금 하는 겁니다. 이게 왜 이렇게 빡빡하게 만들어 놨을까요? 이 메인보드에 달려 있는 거를 떼어내고, 나사 불구 떼어내고요. 요거 조립한 거를 요 뒤에서 끼워 넣는 겁니다. 요거 끼워주는 위치가, 이게 구멍이 두 개가 붙어 있어 가지고 좀 헷갈리는데요. 제가 이걸 끼워 놓고 한번 메인보드 맞춰 보니까 요 위치가 맞습니다. 요게 위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위쪽으로 기준해서 구멍 두 개 붙어 있는 쪽에서 각각 좌우로 벌려서 끼워 주시면 되고요. 아래쪽도 각각 좌우로 벌려서 끼워 주신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요게 저 설명서를 봐도 이게 정확하게 안 나와요. 엄청 헷갈립니다. 메인보드 뒷면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끼워 주시면 됩니다. 뒷면 브라켓을 이렇게 끼우시면 이렇게 구멍으로 네 군데 이렇게 구멍으로 이렇게 살짝 튀어나오죠. 여기다 이제 또 볼트를 조여주는 방식입니다. 보시면은 여기 까만 부분을 밑으로 해서 아까 그 튀어나온 거에다 끼워줍니다. 이렇게 손으로 돌려서 끼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까만 부분이 아래로 이렇게 해서 끼워 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저거를 위에 이렇게 올려서 끼워 주시고요. 올리고 그다음에 요거를 위에 돌려서 끼우시면 되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요. 그리고 쿨러를 이런 식으로 올려주고요. 올려주고 이 부분을 조여주면 됩니다. 이 부분을 조여주면 되는데, 여기서 이제 요 펜을 띄지 않아도 장착할 수 있다는 편리한 점이 있는데, 이게 이제 무법 방지 킷을 사용하게 되면 요 아래쪽에 나사를 조여주기 위해서는 요 펜을 띄어야지 아마 될 겁니다. 근데 어차피 저도 이제 이게 CPU가 뭐 AMD CPU니까 일단 이렇게 확인하고 무법 방지 킷, 그래서 혹시 또 뭐 본체를 통째로 또 뭐 제가 나중에라도 뭐 택배로 뭐 팔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무법 방지 킷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 무법 방지 킷을 사용하기 위해서는
그 AMD CPU 무법 방지 킷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요거 달려 있는 거 요거를 띄고 나서 그 무법 방지 이 브라켓을 다시 장착을 해줘야 됩니다. 자, 이제 이 쿨러가 이게 만만치가 않네요. 요거 하여튼 요 브라켓, 무법 방지 브라켓 요거 서로 이렇게 안으로 굽어져서 이렇게 보이게 이렇게 밑에서 나사를 박아 가지고 조여 주시고요. 보니까 요 팬을 띄었다 붙여야 되는데 요게 전선이 달려 있어 가지고 이게 또 좀 번거롭네요. 보니까 제가 집에 컴퓨터가 3대인데요. 2대는 AMD CPU 컴퓨터고 하나가 이제 인텔 8700K 컴퓨터거든요. 근데 제가 이 그 번개 장터에서 이 3700X 이 중고 CPU가 싸게 올라와 있어 가지고 그거를 참지 못하고 그냥 질러 버려 가지고 그래서 겸사겸사 그냥 남북 통일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컴퓨터 세대를 전부 그 AMD CPU로 통일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. 그래서 요거 이제 3700X 중고 3700X 요거를 에즈락 B550M 프로4 메인보드에 장착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이 3700X하고 B550 칩셋 메인보드는 지금 둘 다 처음 써보는 겁니다. 지금 3700X 라이젠 3700X CPU를 장착을 했고요. 요 위치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램 슬롯, 저 램 꽂는 슬롯을 위로 봤을 때 라이젠 이렇게 보이게 이렇게 꽂으면 됩니다. 램 슬롯을 위로 봤을 때 라이젠이라고 보이게 이렇게 꽂으면 됩니다. 그리고 요거를 잘 들어갔나 한번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레버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눌러 주시면 됩니다. CPU 위에 이제 써멀 그리스를 제가 펴서 발랐습니다. 근데 이게 써멀 그리스가 너무 많이 발라도 안 좋다고 그러거든요. 그래서 적당량을 발라줘야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가 이 적당량인지 이게 사실 참 알기가 어렵습니다. 그래서 일단 한번 장착해보고 온도를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쿨러를 이렇게 이제 위에 올려 놓고요. 그리고 요 나사를 이제 4군데 이렇게 끼우면 되겠습니다. 끼우실 때 한쪽을 한 번에 완전히 조이지 마시고 4군데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조금씩 해서 균형 있게 이렇게 조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요 쿨러 장착할 때 요 팬을 요 나사를 조이기 위해서는 요 팬을 요 쿨링 팬을
띄워 놓고 해야 되거든요. 근데 이게 보니까 요 전선이 이렇게 달려져 있어 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올려놓은 상태에서 해야 되니까 상당히 걸리적거리네요. 자, 이제 쿨링팬을 양쪽을 이렇게 걸어서 걸어서 장착을 해줬습니다. 근데 이제 이게 보니까 여기 밑에 보면 이 쿨링팬 요 선이 있잖아요. 전선. 요게 이제 이 뒤로 요 쿨링팬하고 요 라디에이터라고 그래야 되나? 그거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게 잘못하면 이게 안쪽에서 이렇게 돌 때 이게 걸리겠어요. 보니까 요거를 하실 때 좀 요 전선이 상당히 좀 신경이 쓰이네요. 이 쿨러 전원선이 보니까 여기에 있는 것 같네요. 여기 보면 두 개인데 안쪽에 있는 게 CPU 팬 1이라고 써 있는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바깥쪽에 있는 게 뭐 WP라고 써 있는 거 보니까 워터 펌프, 그러니까 순행 쿨러 할 때 아마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. 네, 둘 중에 아무데나 꽂아도 되긴 하는데요. 저는 일단 CPU 팬 1이라고 써 있는 데다가 꽂도록 하겠습니다. 쿨러 전원선 말고 이제 요게 요게 이빨 빠진 4개 중에 하나 이빨이 빠져 있거든요. 요게 5V입니다. 5V RGB 단자, RGB 단자. 요걸 끼우는 거군요. 요거 요게 이제 요 단자가 이렇게 튀어 올라와 있으니까 요거 앞놈을 끼워줘야 되겠죠. 예. 이빨 빠진 부분 맞춰서 끼워주면 되겠습니다. 여기 보니까 이게 램 슬롯 뒷부분에 있네요. 왼쪽에 있는 이빨 빠진 단자가 여기 지금 이빨이 빠져 있거든요. 이빨이 빠져 있는데 왼쪽에 여기 5V고요. 오른쪽에 보면 흰색 이빨 안 빠진 거 4개, 핀 4개인 거 있죠? 요게 12V. 예, 요 이빨 빠진 것은 5V입니다. 여기 끼우도록 하겠습니다. 요것이 그 연동 RGB LED, 연동 RGB를 위해서 꽂아주는 겁니다. 요거 안 꽂아줘도 얘가 그냥 오토 RGB로 돌아갑니다. 이 쿨러는 보니까 이거 선 처리가 되게 어렵네요. 이거를 어떻게, 필요도 없는 건데 잘라버릴까 어떨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. 저게 사타 포트 3번인가 4번이거든요. 근데 저거 사타 포트를 꼽는 게 옆으로 돼 있어 가지고 그게 좀 힘드네요. 그냥 저게 사타 포트 1, 2번은 저렇게 위로 서 있거든요. 위로 빨간 거 꽂혀 있는 거요. 서 있는데 3번, 4번, 5번, 6번이 옆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꽂기가 좀 힘드네요. 그냥 다 위로 그냥 보이게 했으면 좋겠는데 왜 저렇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. 그리고 참고로 여기 오른쪽 밑에 보면 지금 M.2 SATA SSD를 장착을 했거든요.
그리고 근데요, 그다음에 이 버퍼가 개소하려면 실천하게 여기 보면 내 폰에서 문제가 분명히 그 발생해야 되는데 와이파이 내 폰에서 발생해야 되는데 우리 각자 와이파이를 버퍼를 저 M.2 저거 한 절반 정도 되는 폰에는 이상이 없는데 크기에 와이파이 이 저거를 꽂는 데가 있거든요. 저거를 M.2 넘버 3라고 그러더라고요. M.2 3. 저 M.2 3를 만약에 와이파이 그 저거 모듈을 꽂으면 요 사타 포트 3, 4, 5, 6 제일 밑에가 5, 6번이거든요. 저 5, 6번 소켓을 이 죽어버린다고 그럽니다. 그리고 요 쿨러 선이 선이 너무 많아가지고 선 처리가 힘드네요. 그래서 결국은 요 연동 RGB 있잖아요. 연동 RGB 포트도 있는데 요 램 꽂는 자리 요 오른쪽에 보면 그 꽂는 자리가 있거든요. 단자가 있고 그다음에 좌측 하단에 보면 또 요 RGB 연동 RGB 꽂는 자리가 있어요. 근데 이 보니까 이거를 꽂으려고 하니까 이게 선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. 선을. 그래서 저는 어차피 뭐 RGB 별로 신경 안 쓰기 때문에 그냥 연동 RGB는 그냥 포기했고요. 이게 연동 RGB 안 하더라도 오토 RGB로 그냥 자기 혼자만 RGB 돌아가는 게 되거든요. 그래서 그냥 연동 RGB 포트는 그냥 포기했습니다. 그래픽 카드까지 장착을 했습니다. 근데 이 케이스가 지금 콕스의 픽시거든요. 근데 다 좋은데 다 마음에 들어요. 처음에 이 문 옆에 유리문 이게 막 떨어진 상태로 막 배송이 돼 가지고 그다음에 요 눌러서 열고 닫고 하는 요 부분이 약간 망가지고 그래서 좀 그랬는데 그건 지금 개선이 됐거든요. 제가 이제 저희 집에 있는 컴퓨터 세대를 전부 다 이 픽시로 바꿨거든요. 근데 여기 그래픽 카드 장착하고 여기 나사 조여주는 두 개 조여주는 부분 있잖아요. 여기에 맞는 게 없어요. 지금 요게 UFO 저 나사라고 그래가지고 약간 동그란데 옆에 이렇게 테 같은 거 둘러 있는 그거거든요. 근데 이거는 끝까지 조여지질 않아요. 헛돌아요. 그리고 다른 거는 들어가질 않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요 그래픽 카드 조이는 요 부분이 요 구멍이 이게 보니까 규격이 안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. 왜냐하면 세 개가 지금 다 그렇거든요. 예. 그래서 네 픽시 참 제가 좋아하는데 케이스인데 이게 또 이 부분이 좀 그러네요. 라이젠 3700X CPU, 그 다음에 에즈락 B550 M 프로4 메인보드, 그리고 이 쿨러도 지금 처음 써보는데요. RCA인지 뭐 하여튼 요 쿨러도 새로 이제 장착을 해서 이제 조립을 하고 조립하고 이제 기존에 이제 인텔 8700K에다가 Z370 메인보드 이렇게 썼었는데요. 그거 빼고 이제 그 AMD로 이제 교체를 했습니다. 이제 조립 마치고 나서 지금 이제 처음으로 한번 전원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. 이 순간이 사실 좀 긴장되죠. 예. 모니터가
모니터가 반응을 안 하는 것 같은데. 뭐가 잘못됐나요? 저기 빨간불이 들어오네요. 저기 빨간불이 들어오면 안 되는데. 들어왔습니다. 화면 들어왔습니다. 화면 들어왔습니다. 화면 들어왔었는데. 예, 들어왔습니다. 화면 들어왔습니다. 이게 CPU하고 메인보드 바꾸면은 이게 좀 처음에 구동할 때 좀 오래 걸립니다. 이게 처음에.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이제 인텔에서 AMD로 바꾸다 보니까 그 윈도우 깔린 게 작동이 안 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. 근데 다행히 작동을 하는 것 같은데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. 장치를 준비하는 중 66%라고 나오네요. 근데 요게 M.2 SATA가 이렇게 반짝거리죠? 원래 저게 빨간불 들어오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인식하는 과정인가 봅니다. 빨간불 들어오는 게. 됐습니다. 성공했습니다. 윈도우까지 성공했습니다. 디바이스 설정 중이라고. 장애가 발생했다고 나오네요. 중지 코드 페이지 폴트 인 논 페이지 데이래요. 글쎄요, 뭐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일단은 다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. 이게 지금 가끔 오류가 뜨긴 하는데 뭐 정상적으로 소리도 나오고 유튜브도 잘 되고 있습니다. 근데 이게 보니까 중간중간 오류가 뜨는 게 이게 이 CPU하고 메인보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. 그래도 뭐 큰 문제는 아니고요. 이게 원래는 CPU하고 메인보드를 바꾸면 그 윈도우도 새로 깔아주라 그러더라고요. 근데 저는 뭐 일단 한번 그냥 그대로 사용해 보다가 오류가 너무 자주 뜨거나 하면 그때 한번 윈도우를 다시 깔던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. 근데 요거 보니까 이 쿨러가 이거 제가 아까 그 전선 처리가 힘들어 가지고 그 연동 RGB 저거를 안 꽂았잖아요. 그랬더니 이게 보니까 팬이 돌아가긴 돌아가는데 여기 색깔이 안 나오네요. 뭐 저는 뭐 이런 거 뭐 RGB 이런 거 별로 관계 없으니까요. 그냥 이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요 밑에 요게 이제 M.2 SATA SSD거든요. M.2 SATA SSD. 근데 저게 제가 메인으로 쓰는 컴퓨터 그 5600X 그 버미어 5600X 컴퓨터 거기에 꽂았을 때는 그건 이제 메인보드는 에즈락 B450M 프로4였거든요. 요거는 550M 프로4고요. 450M 프로4 저 메인보드에 꽂았을 때는 온도가 한 45도 나왔는데 이거는 보니까 여기 온도 보니까 56도가 나와요. 그래서 왜 이렇게 높게 나오는지를 모르겠습니다. 그래서 요거는 조금 제가 좀 지켜보면서
관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혹시나 해서 한번 저 윈도우 업데이트 한번 해주고 있습니다. 요거 뭐 새로 설치하거나 바꾸거나 하면 이렇게 한번 해주는 게 좋더라고요. 이상입니다.